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에 3월 모의평가 여러분들 어떻게 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잘 했다면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치는 이 모의고사에 아마 여러분들 잘 쳤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3월 모의평가는 이전에 어떤 3월 모의평가는 좀 다르게 조금 쉽게 여러분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 90점 넘었는데 1등급이 아니네요,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문제 난이도는 앞으로 차츰차츰 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또 점수에 또 만족하지 말고 또 설령 또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간다면 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열심히 하는 걸 최고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에서 43번 지문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에서 40번과 그 다음에 42번 문제, 그 중에 42번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어떤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번 3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던 것이 아마 42번 문제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독서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야 되는 어떤 내용도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기가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많이 좀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라서 여러분들이 잘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에 부분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는 많이 걸렸지 않았겠나.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간의 어떤 부족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답률이 높은 것이 되겠죠. 자, 일단은 40번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이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에 관한 문제다?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나가다가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면 그 정의를 반드시 잡아주는 연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40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풀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맞춘 학생들 입장에서는 40번 문제가 이게 왜 이렇게 고난도 문제야? 라는 또 의아심을 또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락 나눠봤습니다. 사계절 앞에다가 1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는 앞에다가 2. 그런데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의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나이테를 활용하여 앞에다가 5. 살아있는 나무에서 앞에다가 6.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6개 단락 정도로서 우리 독서 지문이 거의 끊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7번째 단락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변제 존재 여부 8번째 단락, 그리고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9번째 단락. 그래서 전체적으로 9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문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문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잡아줄 것만 잡아준다면 문제풀이에는 그다지 어렵진 않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네. 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그죠? 네. 그렇다면 나오게 되면 보통 의문형 아니겠어요? 그죠? 네, 계속합니다.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문제는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존재한다고요? 해답이 존재한다? 그래서 대학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한다면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어떻게 한다고요? 나이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문이 나오게 되면 항상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을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글쓴이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즉 다시 말한다면 논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벌써 잡았겠지만은 자, 이제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연도를 어떤다고 규명해 볼 수 있지 않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디에 속하는 것이라고요? 아하, 논제에 속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 따라갑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로 어쩐다고요?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에서 심재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에 나와서 심재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요. 그죠? 예.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죠? 예.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서 색깔이 어떻다고? 아우, 어둡게 변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심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심재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요. 다시 변재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변재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겠어요? 변재에 대한 또 정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심재 끝부터 껍질인, 그죠?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죠? 예.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변재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먼저 무엇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까? 심재와 변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나무의 나이는 바로 이 심재와 그 다음 변재의 나이테 수를 무한한 거다, 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은 두 번의 단락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무의, 그죠? 예. 뭐라고요? 나이테를 이용해서, 그죠? 예. 나무의 수령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다시 한다면은 나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라고요? 그렇지, 심재와 그 다음에 변재의 합이 무엇이라고요? 나무의 수령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갑니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게 되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더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하,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작은 따옴표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다, 중요하지 않은 거다, 중요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에 의해서? 제한 요소의 법칙에 대해서. 요거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 쓴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놨겠어, 안 놨겠어? 당연히 해 놨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여하튼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예. 나이테의 너비도 뭐 하게 된다고요?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 요겁니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래서 세 번의 단락에서 다시 무엇에 대해서 제한 요소의 법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다시 한 번 더요. 자, 40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나가다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무엇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렇지. 바로 정의를 잡아주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 뭐 잡아줬죠? 바로 심재, 그 다음에 변재 잡아줬었죠. 그죠? 예. 지금 세 번의 단락에서 뭐 잡아줬죠?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잡아줬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단락입니다.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의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더라. 만약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뭐한다?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더라. 이유 설명이 되겠죠? 제한 요소의 법칙은 앞에 설명했습니다.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의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뭐하게 된다? 그렇지. 유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한다면 가까이 자라는 같은 수종의 나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나이테의 변화는 뭐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락 내용이죠. 그래서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번째 단락 갑니다.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또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또 네모 첨가해야 되겠네요.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 번 더요. 자,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 읽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바로 정의를 잡아주는 겁니다. 정의요. 한 번 더 갑니다. 나이테를 활용해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자,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연륜 연대기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예. 또 연륜 연대기라고 하는 것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그림 설명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해서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그 다음에 패턴 비교를 하게 되면 와우,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뭐 한다고요? 가능해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문제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보면 돼요. 계속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로 하는데, 다시 뭐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까? 바로 표준 연대기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요.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표준 연대기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계속 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와우, 그죠? 예, 많은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자, 문제는 이제 그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다시 뭐 한다고요?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됐습니까? 예. 한다고요?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뭐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예. 자,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7번째 단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42번 문제 풀이를 위해서, 그죠?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번째 단락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먼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뭐 한다고요? 확인해야 된다. 변제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나왔더라고요? 앞에 두 번 단락에 나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숲이, 다시 한 나무 껍질 쪽에 해당되는, 밝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케이. 그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가공할 때에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목재 가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무의 가쪽 부분을 다 뭐합니까? 잘라내죠. 그죠? 즉 변제 부분을 뭐 한다고요? 잘라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하튼 그죠? 예. 자,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바로 변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일단은 제가 7번이 단락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40번 문제 먼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40번 문제의 정답률 43.5% 문제입니다. 2명 중에 1명 이상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래,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고요. 독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뭘 살피는 것이라고요? 정의를 살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40번 문제 그대로 갈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벌써 이 지문에 해당되는 것에서 이 답의 근거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을 어디에서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준 연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 2번, 3번 요거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심재는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보니까 변제는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나무의 수령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락에서 봤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잠깐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보시면은, 자, 일단은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라고 해가지고, 심재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변재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무의 나이. 나이는 조금 어려운 한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수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무 숫자에다가 나이 영자 써가지고요. 나무의 나이는 수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은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만다고요. 합한 것이 된다라고 설명해 놨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선지 1번 갑니다. 보세요.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하여, 수피에 인접하여 있다. 잠깐만요. 자, 수피에 인접해 있는 것은 심재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죠? 변재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 틀렸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요. 변재는 생장세포에 있는 진액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액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었죠? 바로 심재였죠. 그죠? 예, 계속할게요. 나무의 수령은 변재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수령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재와 변재 합으로서 나무의 나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변재 나이테의 개수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갑니다. 나이테의 너비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 잠깐만요. 풍족한 환경 요소, 여기서 본 적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자, 어딜 보시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락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죠? 예.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자, 밑에 두 번째 줄 뭐 나왔습니까?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에 대한 정의 나왔죠. 제한 요소의 법칙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뭐합니까?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정의 내려놨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선지 4번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가 아니라 된다고요? 가장 부족한 환경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 4번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보시게 되면은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그죠? 연륜연대 측정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 자,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라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변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 앞에 7번째 단락 가볼게요.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뭐가 없다면, 그렇지? 변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재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추정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자, 그래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선제 5번에서 이야기했던, 그죠? 예.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연륜대 측정은 불가하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에 해당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4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입니다. 예. 이번 3월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바로 이 42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은 36%입니다. 10명 가운데 거한 6명 이상, 그죠? 예. 틀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이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아마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칠 때는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문제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어가다 보게 되면은 특히나 어떤 부분이냐 하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특정 부분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할 거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우리 40번 문제 같은 경우를 내용 일치불유치 문제로 봤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앞에다가 두 글자만 더 갖다 붙여볼게요. 뭐라고요? 완전이라고 하는 말. 됐니? 예.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일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묻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출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일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꼬아놓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만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야. 다시 말한다면 살짝 꼬아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봐버리게 되면은 꼬인 상태로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출제자가 꼬아놓은 것을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에는 특정 부분 A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기 내용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집어넣는 연습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부분 우리가 잠깐만 읽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7번째 단락 부분이죠. 그죠? 예. 자, 7번째 단락은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했을 때에 연륜연대 측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면서 7번째 단락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변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서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에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무엇을요?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자, 뭐라 그랬느냐? T값과 그 다음에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다시 갔습니다. T값을 가지고 뭐라고 정의내렸다고요? 바로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치도를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G값이라고 이야기했죠. 역시 T값과 G값에 대한 정의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예. 여하튼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에 자, 얼마면요? T값은 3.5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지문을 읽어나갈 때 숫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숫자만큼 여러분들이 뭐하고 들어가자?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T값은 3.5라고 이야기했죠? 요거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는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G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65% 됐습니까? 예. 이상의 값을 가져야지만 통계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의하자 그러면 결국은 T값은 됐나요? 예, T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3.5 이상일 때에. 그 다음에 G값은 얼마일 때예요? 65% 이상일 때에 만다고요? 아하, 바로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자, 뭘 한다고요?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비교해서 그죠? 설정해서 절대 연도를 부여하는 것이 몇 번째 방법이라고요? 세 번째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뭐라 그랬죠? 변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아,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그죠? 뭐가 된다고요? 벌채 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죠?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다가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의 수를 만다고요? 더한 값.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아하, 별채 연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예.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하더라. 그래서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고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만다고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 예. 다시 한다 그러면은 평균에다가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그럼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어디에다고요? 그렇지. 더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이를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에 더해서 벌채 연도를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벌채한 후에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 그렇죠.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목재, 도구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잘 말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말라요. 그래서 1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 2년을 더해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만다고요. 추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그래서 7번째 단락, 8번째 단락, 9번째 단락을 묶어가지고 A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요. 42번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자고 그랬습니까? 그 A 부분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일치, 완전 불일치 문제로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다시 말한다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다만 이것을 살짝 뭐 해놨을 뿐이야? 그렇지, 꼬아놨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예. 자, 그럼 보기 내용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측정 참고 자료 봤습니다.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이중 서랍 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서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다.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변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시요. 서랍 1, 2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에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뭐 한다고요? 절대 연도를 부여해 봤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자, 다시요. 뭐 나왔습니까? 도표 나왔네요. 도표 나오게 되면 다시 뭐부터 살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도표의 제목 보세요. 유의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의성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네? 앞에 지문에서 이야기한 적 있네? 그렇지.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T값이 3.5 이상, 그 다음 G값이 65% 이상일 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A상 소나무는 3.7, 3.5 이상 맞죠? G값은 69%, 65% 이상 맞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A상 소나무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아하,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평균 변제 나이테 수. 자, 평균 변제 나이테 수라고 하는 것도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런데 B산 소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T값이 3.5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G값이 어떻게 한다고요? 60%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G값이 어떻게 한다고요? 6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B산의 소나무는 나름대로 유의성이 있다 없다? 유의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미안합니다. 이거 B산 3.5가 아니라 B산 이거 3.2%네요. 그죠? 예. 오류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더더욱더 B산 소나무는 T값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3.5 이하야. 그러면은 예, 언단다고요? 유의성 없어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네요. 맞니? 예. 자, 오류 났어요. 3.5 아니요? 3.2라고 돼 있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 및 절대 연도의 부여 자료 했는데, 자, 딴 것보다도 뭐 했어요? 절대 연도 1700년에서 1800년으로 뭐 했습니까? 그렇지, 부여해 놨다라는 것 확인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선지 하나하나씩 갑시다.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에 표준 연대기는 A상 소나무의 연대기가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앞에서 유의성은 뭐 잡아달라고 했습니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뭐밖에 없어요? A상 소나무밖에 없죠? B상 소나무 3.5가 아니라 3.2였습니다. 그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선지 1번 내용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지 2번 갑니다. 자,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부터 1800년까지일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어디서 보시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시 앞에 있는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앞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히 갖고 있을 경우에 마지막 나이테에 어떻게 된다? 절대 연도가 뭐가 된다고? 별체 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별체 연도가 되는데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하고 그리고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에 빼서 나무를 강화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하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에 더해서 마지막 별체 연도를 만들었으니까 확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됐니? 예. 자, 그뿐만 아니라 다시 7번째 단락에도 그죠? 예, 뭐라고요?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된다라는 내용 또 같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선지 3번, 2번에 얘기했던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절대 연도인 1700년부터 언제까지 될 거라고요? 1800년도까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에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에 자, 뭐라 그랬느냐 하게 되면은 벌채 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벌채 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 벌채 연도를 구하는 거 우리가 방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읽었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 앞에서 자, 이렇죠?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되는데 하지만 됐습니까? 예.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만약에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다가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 값이 뭐가 된다고요? 벌채 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는 자, 이 부분이죠.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한다. 자, 뭘 참다 그랬습니까? 수령별, 그죠? 예. 평균 만다고요? 나이테의 수를 됐나요? 참고하고요. 자, 거기에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이제 뭐 한다 그랬어?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낸다 그랬습니다. 자, 뭘 뺀다고요? 유물에 남아있는, 됐나요? 예, 나이테 수를 만다고요? 빼준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얼마의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자, 이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서 뭐 한다고요? 별채 연도를 확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한다고요? 아, 절대 연도라고 하는 것을 더한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평균 변제 나이테 수, 수령이 100년일 때에, 맞습니까? 700에서 800년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수령이 100년일 때에 몇 개가 된다고요? 6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평균 나이테의 수, 얼마가 된다고요? 60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자, 거기에 이제 소나무 서류장을 봤더니만은, 자, 신재 변제에서 변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57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 뭐라고요? 57을 빼주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아이고야 계산하기 쉽죠? 얼마 된다고요? 3 이래 되네요. 그죠? 예. 자,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한다고요? 마지막 1800년이라고 하는 됐나요? 예, 절대 연도를 더해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벌채 연도는 대략 얼마 된다고요? 1803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니? 예. 그렇다 그러면은, 예, 틀렸다.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예.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에이, 1년은 되게 차이 나잖아요. 됐습니까? 예. 너는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 갔다고 하면 너희들 믿겠니? 아니잖아. 그죠? 예. 1년 굉장히 큰 차이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정도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자, 4번, 5번 똑같습니다.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하면은 가공할 때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는 몇 개 된다고요? 3개가 된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벌초한 나무의 건조 기간 됐나요? 대략 몇 년 걸린다고 했습니까? 1에서 2년 걸린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서립장의 제작 연도는 자, 1803년에다가 1에서 2년 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804년에서 그죠? 예, 1805년 정도가 될 거더라라는 거. 됐니? 예. 그래서 선지 3번, 4번, 5번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죠. 됐니? 예. 자, 지금도 어때요? 앞에 나와 있는 지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켜서 풀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완전 일치, 완전 불일치 형태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볼 작품은 바로 문학의 현대시 작품하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가 함께 있는 복합갈래 지문입니다. 예.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문학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작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서 문학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문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쉽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어떻게 한다고 신경 써서 좀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8번에서 그죠? 예, 16번에서 20번 지문입니다. 그죠? 16번, 20번 지문인데요. 그 중에서 몇 번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17번 문제가 그죠? 예. 정답률 잠깐만 볼까요? 36.9%.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오답률 높은 됐나요? 예, 두 번째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났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작품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두 작품 다를 가지고 여기다 선제 접근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병이 생긴 줄 아니? 일종의 결정의 장애라고 하는 병이 생긴다라는 거야. 왜? 가의 내용을 가지고 봤더니까,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보자. 얘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잠깐 보류시켜놔. 됐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음에 넘어가요. 예. 그리고 가는 요게 틀린 것 같은데, 다시 나를 한번 볼까?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눈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도 갔다가, 나도 갔다가, 가도 갔다가, 나도 갔다가, 눈이 빙글빙글빙글빙글 그래 돌아가지 않나. 그죠? 예.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것도 저것도 뭐 하지 못한다고? 선택을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종의 병이에요. 뭐라고요?
결정의 장애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냥 한 개 잡고 들어가세요. 됐습니까? 예. 가와 나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지문을 가지고 뭐 한다? 접근해 들어간다. 그래서 가만 가지고 밑에 있는 선질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이 가하고 나 갈 필요 없이 가만 계속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가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될 것이고 보다 더 쉽게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걸 또 찾아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자, 요게 일종의 첫 번째 팁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팁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기 내용 잠깐 볼게요. 자, 가의 화자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이렇게 보세요.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이 보기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줘야 돼. 왜? 그것은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이니까. 선생님 나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요. 에이, 그럼 나가 있을게야. 그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봐줘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요 하면 그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느냐? 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않느냐?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문제 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하냐? 시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 맞는 조건에다가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특정한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어떤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가의 화자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혀서 초록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만다고요? 깨닫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초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다시요. 초록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라고요? 생명력의 이미지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그리고 이에 대한 뭐라고요? 어이구야, 감탄과 그 다음에 놀라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정서잖아요. 어이구야, 보기 박스에서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뭘 제시해줬어? 정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줬더라라는 거 아니야. 다시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한다고요? 화자가 있다. 됐습니까? 예. 자, 뭐겠어요? 일종의 도시 공간이겠죠. 됐습니까? 예. 빽빽한 그런 도시 공간에. 그죠? 예. 자, 무엇이요? 아하, 초록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 잡고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또 자리 잡고 있겠죠. 맞나요? 예. 그것을 보고 화자는 아이씨, 그죠? 괴물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예, 초록 괴물이 그런 게 아니라, 됐니? 예. 뭐라고요? 아우, 그 초록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놀라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감탄하고 있더라. 이 정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자, 화자죠. 그 다음에 초록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놀라움과 감탄이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정서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가 가지고 있는 필사면서 화자, 대상, 정서 다 내준 거잖아요. 그럼 보기 중요하잖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어디 가느냐? 가 작품만 우리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 작품 안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왜요? 우리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가 작품 재밌죠? 자, 김기태. 멸치 김기태. 미안합니다. 그죠? 생김새가 멸치가 아니라 김기태 선생의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멸치라고 하는 작품이 있긴 해요. 됐나? 예. 미안합니다. 요즘 멸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뭐야? 소위 날씬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 저희 세계에서는 사형감이에요. 그죠? 예. 뚱뚱. 됐나요? 예. 자, 죄송합니다. 여하튼, 지금 보세요. 초록이 뭐한다고요? 세상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초록이가 뭘까요? 그죠? 예. 세상을 덮는다. 그죠? 예. 자, 어떤 의미일까?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제 1회부터 갑니다. 자, 잠깐! 됐습니까? 초록을 본 마음이. 잠깐이란 건 뭐야? 잠시, 순간을 얘기하겠죠? 그 초록이라고 하는 것을 본 누구의? 나의 마음이 되겠죠.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돌아가지가 않는다. 어디로요? 원상태로.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초록을 본 마음에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빠져들었다. 이래 되겠네. 그지? 오케이.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초록에 뭐 한다고요? 붙잡힌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내가 초록을 봤는데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초록이 어떤 날 붙잡혀 있어. 다시 말한다면 나는 그 초록이 너무나도 좋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 아예 어떤다고요? 붙어서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됐습니까? 예. 종일 만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자, 같은 말 찾아보세요. 만다고요?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초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있더라. 거기에 내가 지금 몰입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 그 초록을 본 마음,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해줄 수가 없어. 그죠? 예.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 그죠? 예.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막 울컥울컥 흔들려.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 종일. 됐습니까? 예. 계속 가볼게요. 여리고 연하지만 뭐한다고요? 불길처럼 됐나요? 이글 휘어지는 뭐한다고요? 초록. 됐니? 예. 자, 어때요? 그 여리고 연하대요. 누가요? 초록. 그렇지만 불길처럼 뭐한다고? 이글 하는데요. 됐습니까? 예. 자, 요 이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뭐한다고요? 솟구친다. 됐습니까? 예. 이글 솟구친다. 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만다고요. 진액을 다 쏟아내는 게 뭐라고요? 초록. 됐나? 예, 재밌죠? 초록. 됐습니까? 예. 어떤 초록? 이글 휘어지는, 솟구치는, 그리고 다 쏟아내는, 만다고요? 초록.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땅에 박힌 심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리고 연하지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드디어 알겠더라. 자, 지금 몇 월달이야? 3월달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나무 왔니? 네. 뭐 하고 있어요? 새싹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초록이라는 것은 이제 봄이 왔어. 그래서 된다고 나무가 잎을 피웠어. 맞습니까? 예. 선생님 꽃 피웠는데요. 지금 잎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잎을 피웠어. 그 잎이 어때? 이글 솟구쳐. 진해까지 다 쏟아내었던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초록이더라. 와우. 그죠? 예.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만다고요? 힘주고 있을까? 잔뿌리들이 발끝에, 잔뿌리가 무슨 발이 있어? 의인화수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힘주고 있을까? 가정 추정이죠. 됐니? 예.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땅.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고? 그게 뭘까?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더라. 수직선이 있는데 그 수직선들을 지워가며 어떻게 한다고요? 예, 번져가고 있다. 뭐가요? 초록이. 조금만 더 보자. 그럼 수직선들은 뭐야? 직선과 사각에 밀려서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물어볼게.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 주체는 누구야? 초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록이 살아나고 있다. 초록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한다고요? 생명이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그럼 뭘 제시한 거야? 생명력이네. 그런데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고 그랬어. 그럼 이때 직선과 사각이라는 건 긍정적인 것이야? 부정적인 것이야? 그래, 부정적인 거네. 수직, 직선, 사각. 도대체 뭘까? 조금 더 볼게요.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있다. 이야, 요 재밌는 거 나왔다. 뭐 나왔습니까? 도로와, 됐나요? 건물이래. 됐니? 예. 자, 도로 어떻게 돼 있어? 직선. 건물 어떻게 돼 있어? 사각. 됐습니까? 예. 그래. 그럼 여기서 말했던, 됐니? 예. 앞에 제시했던 수많은 직선, 뭘 얘기할까? 도로. 수직선들, 도로. 됐습니까? 예.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 다시 직선, 사각, 뭐야? 도로, 건물. 됐니? 그렇네. 흙이나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봐. 저 뭐 있어? 도로 있고 건물 있어. 그지?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 동안은 사라져서 없어졌어.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 도로, 건물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뭐가요? 초록이라고 하는 것, 새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잖아. 됐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나는 몰랐어. 됐습니까? 예. 뭐 했다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 보기에서 뭐 잡아줬어요? 화자는 초록에 대해서 놀라움과 감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 여기에 몰랐어. 놀라워요. 그죠? 놀라우리라. 맞습니까? 예. 또 이렇게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짝투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까지 덮을 줄은 I don't know. 뭐한다고요? 몰랐어. 놀라워라. 그래. 우리 겨울일 때에 이 봄이 올 거라고 생각했니? 못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 길을 가는데 보니까는, 푸른빛,
초록으로 덮여 있더라. 됐습니까? 예. 놀라워라. 됐니? 예. 그것도 갑자기. 됐니? 예. 널 보면 놀랍다고? 죽는다. 그죠? 미안합니다. 예. 다시요.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뭐 한다고요? 솟아나고 있는 저돌적인 고요. 와. 쌤, 이거 말돼요? 말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말 안 돼. 왜요? 저돌적이라는 걸, 한 말이야. 고요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혹시 그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거 기억나니? 그죠? 예. 뭐라고 했어? 소리 없는 아우성. 됐습니까? 이거 똑같잖아. 됐니? 예. 일종이 뭐예요? 그래. 역설.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모순적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역설적인 것은 겉으로 봤을 때 말 안 돼. 저돌적이라는 건 뭐예요? 근데 고요는 못해.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뭘까? 저돌적이다. 뭐겠습니까? 그렇지. 이 수직의 건물을 덮어가는 그 초록. 어때? 거침없지? 세상 덮고 있지?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어떻게 한다고요? 막 소리 나와서 하니? 아니야. 조용하게. 어느 날 갑자기 됐습니까? 그것도 어디에 짜투리 땅이나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 탄다고요? 살포시 됐나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었더라. 그렇지. 그게 누구의 모습인 거야? 초록의 모습이다. 그죠? 예.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 됐습니까? 역시 뭐가 되겠어? 건물들, 콘크리트, 대표적이잖아. 그것들에서 옮겨 붙고 있는, 됐나요? 또 촉촉한, 됐습니까? 촉촉. 먹고 싶다. 배고프다. 미안합니다. 촉촉한 뭔다고 붉기. 또 뭐라고요? 아하, 얘들 좀 더 뭐에 관한 거야? 초록을 가지고 비유한 것들이네. 그래. 이건 뭐 몇 번 얘기할 거 뭐 있어? 하자는 이 초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놀랍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립시어 나오네요. 뭐 나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직선과 사각에 해당되는 도로, 건물, 즉 단단하고 건조한 콘크리트와 같은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초록이 만다고요? 덮고 있더라. 그래. 시를 해석할 때 시험에 여러분들 칠 때에 참고서처럼 해석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서 짚을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짧은 시간 안에 지문의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사법이나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지에서 물으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지.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다. 개괄적으로.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한 번 더 봅시다. 그죠? 예. 바로 이 작품은, 즉, 가 작품은, 예.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서 사로잡혀 초록을 들어보면서 그것이 지닌 무엇을? 생명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고 이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가만 봤잖아요. 그러면 선지에서 뭐만 살펴보자고요? 가의 내용만 살펴보자. 그랬더니 가에 잠깐 초록을 본 것은 됐습니까? 예. 결국은 뭐 한다고요? 사색이라는 건 뭐야? 생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의 시상 전개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초록을 본 마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 마음이 붙잡혔어. 됐습니까? 예. 내 마음이 초록이었나 종일 떨어지지 않아.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생명력으로서 이 직선과 사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고 있더라. 이게 뭐가 되겠어요? 화자의 정서. 그다음 다시 만나 그러면은 사색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선지 1번 내용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그러면 선지 2번 또 갑니다. 보세요. 가에 초록에 붙잡힌 마음은 초록에 매료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초록이 붙잡혔다는 건 뭐야? 나 그 초록을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초록에 매료됐어요. 됐습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더 갑니다. 가에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드러냈어요? 콘크리트 도로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건물과 같은 것들, 됐습니까? 예. 그것을 조금 지워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초록이더라. 다시 한다면 이 세상을 초록으로 쭉 물들이고 있더라. 됐습니까? 그걸 통해서 초록이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잠깐만. 문제는 이거잖아요. 자, 그 수직선들 사이에 초록이 위치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균형이 되겠지. 그런데
얘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워간다 그랬단 말이야. 됐습니까? 짜증나. 초록이 얘들을 이렇게 지워간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게 균형이니? 아니죠. 이건 세상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초록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작품 제목 다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해놨습니까? 초록이 세상을 만다고요? 그래, 덮는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도시, 그 안에 다시 도로, 건물 만다고? 다 덮어버려. 그게 어떻게 균형이니? 초록으로 된다고요. 이제 완전히 뒤덮인 그런 어떤 세계가 되는 거지. 그럼 균형을 이뤘다고 얘기하기 곤란하겠죠. 그렇다면은 답은 3번.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봐봐. 어떻게 돼? 이것만으로도 된다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울러서 밀려 꺼져갔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다시 살아나고 있더라. 뭘 들어있어? 끈질긴 생명력. 됐습니까? 예. 또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어디에? 갑자기라고 하는 말에 초점 나눠보자. 그죠? 예. 또 몰랐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초록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무엇을요? 그렇지. 놀라워라.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것을 드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문제 풀어나가는 방법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가에 있는 것만으로 일단은 뭔다고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가의 설명에서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의 내용을 다 갖다 집어넣는데 가의 내용 다 맞아.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나의 지문 내용 가지고 갖다 넣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병. 어떤 병이라고 그랬어? 바로 결정의 장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